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망상, 허풍이죠. 그리고 그들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상주의자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주변에서 겪어보신 분들이나 혹은 연인으로 가족이나 배우자로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장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뽐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능력자로 인정받길 원하죠. 이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늘 말합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일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서 자신의 대단함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아는 척을 하면요, 그 정도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상대를 비하합니다. 별것도 아닌 걸 뭘 대단한 척해, 이런 말투죠. 승진에 밀리거나 하면 상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멍청이라고, 혹은 자신의 능력을 질투해서 견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따돌린다고, 그래서 실적을 내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생각하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하나 받은 걸요, 학창시절 미술로 입상했다고 표현합니다. 듣는 사람은요, 입상이라는 단어에 큰 미술 대회를 생각하게 되죠. 호기심이 많은 누군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회였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요, 에휴, 이제 그림도 안 그리는데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얼버무립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는 그는 입상 경력의 능력자로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재능이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심게 됩니다. 관심을 끌게 되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가 심어준 이미지와 현실에서 보여지는 말과 행동에서 뭐지? 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이런 혼란한 감정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과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은요, 이 혼란한 감정을 상대에 대한 의혹으로 받아들이고 경계를 하고 거리를 두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인 이상하다, 내가 잘못 기억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돈의 소용돌이에 발을 디디게 되는 거겠죠. 이런 분들이 대체로 섬세하고 예민한 이상주의적 기질이 강한 바로 여러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이 던져준 모호하고 달콤한 몇 장의 이미지에 미래의 가능성을 그리고 그 사람은 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만듭니다. 이상주의자인 여러분은 내 사람에겐 한없이 선하고 우호적인 그런 사람일 테니까요. 보여지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가치를 두는 그런 이상주의자에 가까운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에 대해 매우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겠죠. 잠재적 지식과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환경을 안타깝게 생각할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공상에 잠기곤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이 사람의 성격상의 어떤 그 부조리가 조금씩 보여져도 사실은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선하다고 믿는 그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의도는 그렇게 정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와 가깝게 인연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하다는 믿음을 바탕에 두는 거죠. 그 믿음의 바탕에서 상상 속 상대의 최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에게 속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선한 모습을 나르시시스트는 귀신같이 알아내는 거죠. 당신의 공감 능력과 이상주의를 도화지 삼아서 그 위에 자신의 허황된 미래를 그려가는 거죠. 문제는요, 그들은 망상 속에 설계해 놓은 자신의 모습을 오늘에 살려고 하죠. 그걸 여러분의 미래에서 대출받아서 오늘에 살려고 합니다. 당신의 감정, 의지, 노동까지 모두 헌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좋은 순간들에 집착하고 의지해서 순간순간 뭐지? 하는 이런 의문의 신호들이 분명히 와요. 그래도 스스로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거짓말도 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도 하고 아주 악성 나르시시즘이 보여져도 심지어 불륜까지도 참아내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우리를 배려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너무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주의자인 여러분들은 갈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거절하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삼키고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뎌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돌이켜보면요, 저도 제가 제 자신을 슬프게 만들었거든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듯이요, 나르 성향의 모친에게서 벗어나겠다고 10여 년 이상을 책과 강연에 매달려 공부하고 조언도 하던 접니다. 그래서 나는 아프지 않을 수 있어, 난 다 아니까, 설마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러면서요, 오히려 모친의 영향으로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된 건 아닐까? 그래서 나의 평범하지 않은 자기애가 이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도 했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저를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저를 감정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생각하기보다요, 저는 제 스스로 제가 과민 반응하거나 결핍적이라는 생각으로 제 감정을 밀어넣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을 너무 받아들이려고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생활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용서하고 저를 슬프게 하는 관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그런 측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의 행동이 저에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둔 거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사건들의 온도계는 점점 상승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끓는 점에 도달해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제가 미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 지경에 이르게 된 모든 사소한 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맥이 빠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정들을 무시하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계속 바랬거든요. 관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기본적인 감정이 되지 않아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관계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지배적인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안에 최악을 이끌어내는 파트너와 함께 있어야 할까요? 누군가 당신의 직관이 엉망이라고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면요, 사랑을 주고받는 게 전부인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요,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관계를 떠나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이상주의를 알고 그것이 여러분의 눈을 속이지 않도록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존감과 자신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는 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공감이 과한 이상주의자가 현실에 근거하는데, 현실로 돌아오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제가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요.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벗어나는데, 인지하고 벗어나는데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면 이후에 같이 사는 사람이 나르시시즘을 알고 벗어나는데 제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제 스스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상처가 크지 않게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제가 매번 부탁드리게 되네요. 감사합니다.